GitHub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뭐 이런 걸 그 소셜 로그인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이런 기능이 사용자한테 꽤 편리하죠. 요거 하고 소셜 로그인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 관점에서의 용어고 기술 용어로는 OAuth 2 로그인이에요. 라고 하고 그 GitHub으로 로그인하기는 사실은 개발자 말고는 GitHub 계정이 없어서 이건 뭐 소셜 로그인으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죠. GitHub 로그인 기능 개발자밖에 이용 안 할 테니까. 그런데도 왜 GitHub 로그인 하기 먼저 구현하려고 하냐면 이게 쉬워요. GitHub 로그인 하기가 제일 쉬워. 일단 좀 구현하기 쉬운 GitHub 로그인 하기 구현을 먼저 한 다음에 조금 어려운 구글 로그인, 뭐 네이버 로그인은 그 다음에 차차.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쉬운 GitHub 로그인 하기 고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다음 주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면 구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데 이 설정이 이게 이쪽이 쉬워요. 구글 로그인하기 구글 로그인하는 거 설정할 게 되게 많아. 귀찮아 그래. 아무튼 구글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등 이런 기술들을 OAuth2라고 하고 GitHub이 설정이 간단해서 이것부터 먼저 성공하고 나서 상황이 복잡한 그다음에 사실 설정 구현할 건 좀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OAuth2 로그인 절차가 이미 스프링 시큐리티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적 간단하다는 거지 이렇게 많이 간단하지도 않아. 아무튼 살펴봅시다. 먼저 GitHub 여기 들어가서 New Auth App 이거 클릭하고 여기다가 애플리케이션 이름 입력하고 홈페이지 URL 네, 일단은 로컬 호스트죠. 왜냐하면 로컬 노트 내 PC에서 개발하고 테스트하니까 개발 다 끝나고 서버에 배치해서 배포해서 운영할 때는 이걸 서버 주소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로컬 호스트 나중에 서버 URL로 수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쭉 입력하고 레지스터 누르면 끝이에요. 설정이 참 간단해. 그 다음 화면 설정 끝났고 여기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게 일종의 비밀번호예요.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거 두 개 메모해야 돼요. 메모해 두고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BBS2 프로젝트 BBS2 프로젝트에다가 이 기능을 여기 Spring Security Auth2 Client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 이걸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이 항목이 있어. 어디? 여기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Spring Security 예, 여기 있죠. OAuth2 Client 두 개 체크하면 돼요. OAuth2 Client. 근데 우리는 프로젝트 만들 때 이걸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나 build.gradle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는 언제나 이 refresh gradle project 해줘야지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application.properties 여기에서 이 아래 두 줄
아씨. 두 줄. 아까 GitHub 사이트에서 메모라는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걸 여기다가 하면 돼. 붙여놓을 때 불필요한 공백 문자가 줄 끝에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불필요한 문자 붙지 않게 딱 정확히 그 내용만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 시큐리티 파일 수정. 한 줄. 사실 이거 필요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요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URL을 제외하고 전부 다 any request permit all 전부 다 퍼미트 해버렸잖아. 요 어드민 슬래시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요 URL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된다. 아무거나 다 액세스할 수 있다. 아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또 permit all 또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any request에 포함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깜빡 이게 뭐랄까 퍼밋가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거 퍼밋 all이 아니라 authenticated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그인 안 하고는 아예 사용 못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지. 그럴 경우는 any request 이렇게 하면 말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만 허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설정이 이거예요. authenticated. 나중에 이렇게 바꾸면서 무심코 이거 지금은 필요 없는데 왜냐면 any request가 다 허용되니까 나중에 깜빡하고 이걸 이렇게 바꾸면서 이걸 안 넣어줄 수가 있죠. 이걸 안 넣어주면 안 돼요. auth 로그인 진행이 막혀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auth 로그인 처리 도중 사용되는 URL인데 로그인 도중 사용되는 URL은 로그인 하지 않고도 액세스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로그인 안 됐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죠. 로그인 하는 도중에 필요한 URL을 로그인한 사람만 액세스할 수 있다. 이러면 아무도 로그인 못 한다는 얘기죠. 로그인 한 사람만 로그인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로그인 안 한 사람은 로그인 못 한다. 이게 퍼미트가 안 되면은 로그인 안 한 사람은 로그인 못 하는 거죠. 그럼 아무도 로그인 못 하는 거죠.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필요는 없지만 넣어준다고 해서 에러는 아니고 넣어줬고 이 아스테리크 땡땡은 뒷부분 URL은 뭐든 상관없다. 뭐 길어도 상관없다가 아스테리크 땡땡이에요. 이거 스프링 시큐리티 구현할 때 꼭 신경 써야 돼요. 아직 로그인하기 전 로그인 과정에서 접근해야 되는 URL은 꼭 permit all 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나 로그인을 시도할 수가 있지. auth 또한 URL 이거 말고도 로그인 페이지에 포함되는 CSS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로 다 permit all URL에 포함돼야 그 설정 또 auth 설정이죠. 네. 호스트 로그인하기 위한 링크가 들어있는 페이지 URL이고 호스트 로그인 성공하면 여기로 가라. 예. 슬래시 URL 즉 첫 페이지로 가라 라고 구현. 로그인.html 수정해서 여기 GitHub으로 로그인. 이게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나아. GitHub으로 로그인 그 버튼, 그러니까 링크죠. 링크 하나. 이건 스프링 요 URL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 URL 요청되면 그 URL 요청을 스프링 시큐리티가 받아서
OAuth 로그인 절차를 자동으로 실행해 줘요. GitHub OAuth이 아니라 GitHub OAuth 로그인 페이지가 되죠. GitHub OAuth 로그인을 자동으로 버튼 내가 지금 옆으로 옮겼으니까 여기로 갈 거예요. 가운데보다는 GitHub 로그인 클릭하면 이렇게 게 떠요. 라이즈 클릭하면 이제 로그인이 되죠. 로그인 됐는데 여기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 보이는 부분인데 숫자가 보이죠. 왜냐면 GitHub 로그인에 성공했는데 화면 위쪽 사용자 이름에 숫자가 입력되는데 이게 GitHub 계정의 아이디 번호예요. GitHub 로그인에 성공한 후에 GitHub에서 받아온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이대로 이게 지금 GitHub 로그인은 성공은 했어. 근데 이걸로 불충분해. 는 사실은 그 소셜 로그인을 한 경우라도 이렇게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 따로 안 하고 소셜 로그인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회원가입이야. 비밀번호 등록만 따로 여기다 안 한 거지. 어쨌든 이 사이트 구글 계정을 가지고 이 사이트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한 거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트를 내가 이용할 거 아니야. 이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회원가입은 해야 되긴 하는데 아이디 입력하고 뭐 이메일 주소 등록하고 귀찮게 회원가입 절차가 귀찮아. 특히 비밀번호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비밀번호 등록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소셜 로그인을 하는 거야. 소셜 로그인을 했어도 회원가입은 된 거야. 단지 비밀번호를 이 사이트에 등록을 안 한 거죠.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 사이트도 로그인 하겠다. 그래서 소셜 로그인의 경우에도 처음 어떤 사이트에 처음 소셜 로그인 하는 경우에 그 사이트 회원 테이블에 소셜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회원 가입이 돼요. 사용자 등록이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이트에서 그게 쇼핑몰이라면 주문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 사이트의 회원이어야 쇼핑몰이면 주문할 수 있고, 이게 또 아니면 뭐 이게 커뮤니티 같은 거라면은 내가 거기다 글도 쓸 수 있고, 내가 그 사이트 사용자이어야 그 사이트에서 글도 쓰고 주문도 하고 할 수 있죠. 즉 소셜 로그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이트의 비밀번호만 등록 안 하는 거지. 그걸 구현해야 돼. 이거 구현이 좀 구현할 부분이 많아요. 자, 그 얘기를 설명했는데 GitHub OAuth 로그인 한 후에 GitHub에서 로그인 성공하면 지금 방금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누구다라고 정보를 넘겨줘요. 그걸 넘겨받아서 내 사이트에 지금 BBS1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테이블에 사용자를 등록해야죠. 이렇게 GitHub OAuth 로그인 성공하고 GitHub에서 넘겨받은 사용자 정보에 OAuth ID 문자열이 들어있어요.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 유저 테이블에 오픈 아이디 필드를 추가하고 이 필드에 OAuth ID 문자열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필드를 이용해서 이 유저 테이블의 이 필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OAuth 로그인 과정을 구현할 건데 먼저 OAuth 로그인에 성공했다. 그러면 OAuth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예를 들어 GitHub으로 로그인했다. 그럼 GitHub에서 사용자 정보를 넘겨줘요. 거기에 OAuth ID 문자열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저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봐요. 조회 결과가 없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처음으로 OAuth 로그인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가서 가입, 이메일 주소 등 그 회원 정보 아무리 OAuth 로그인이더라도 추가로 몇몇 정보는 받을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학번. GitHub이 넘겨준 사용자 정보에 학번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추가로 근데 추가로 사용자 정보를 더 입력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입력받을 건 없어. 그렇지만 GitHub에서 넘겨준 정보가 좀 오래된 옛날 정보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주로 쓰는 이메일 주소가 아니랄지 그걸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입력 폼, 그 입력받는 입력 화면을 보여주고 거기서 사용자가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새로 등록할 거 있으면 등록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이 화면에서 입력된 정보로 유저 테이블에 새 레코드를 등록하고 방금 등록한 새 유저 레코드 값으로 로그인 처리를 해요. 아, 참, 이때 넘겨받은 OS2 ID 문자열을 이 새 레코드의 오픈 ID 필드에 OS2 ID 문자열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는 방금 등록한 새 유저 레코드 값으로 로그인 처리를 하면 처음 로그인할 때는 등록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날 또 로그인을 했어. OS2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DB에서 이렇게 OS2 아이디로 유저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어제 저장했던 요 레코드가 조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냥 바로 그 조회된 유저 레코드 값으로 로그인 처리를 하면 되죠. 이게 되죠? OS2 로그인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일종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이 사이트의 사용자라면 유저 테이블에 그 사용자 정보 레코드가 OS2 로그인이든 아니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직접 쳐가지고 로그인했든 어떤 사용자든 그 유저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 레코드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용자로 뭐 주문도 하거나 게시글도 쓰거나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유저 테이블에 이렇게 오픈 아이디 필드를 하나 추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밀번호에 이게 널이면 안 된다를 체크를 꺼요. 왜냐하면 오픈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등록 안 하니까 그 오픈 아이디 사용자 오스로 가입한 사용자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가 널인 거죠. 오픈 아이디 필드에는 이렇게 아까 오스트 로그인 아이디 문자열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오스트 로그인 서비스 제공자 이름, 서비스 제공자가 뭐 깃허브, 구글, 네이버 등이죠. 서비스 제공자 이름 문자열 앞부분, 그다음에 뒤에 붙여서 오스트 로그인 아이디 문자열 이런 식으로 오픈 아이디 값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방금 만든 오픈 아이디 그 필드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유저 엔터티에 해줘야죠. 조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 오스 로그인한 사용자도 간단한 정보 가입 한다고 그랬고 그 가입화면에 사용할 모델 객체. 오스 로그인한 사용자의 회원가입 화면 모델 클래스. 비밀번호는 오스트 로그인한 사용자 회원가입에는 비밀번호를 입력받지 않죠. 비밀번호는 오스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해요. 비밀번호 항목은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오픈 아이디 유저 테이블에 만든 오픈 아이디 필드로 조회하는 메소드. 이게 JPA 쿼리 크리에이션 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구현되는 메소드죠. 얘네들이 이름 규칙에만 맞게 이렇게 이름 규칙에 맞게 이렇게 메소드 이름만 잘 규칙에 맞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구현되니까 무척 편하죠. 그 다음에 My User Details도 요게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면 auth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도 담기 위해 이 L을 추가했는데 auth 로그인 한 경우에 예를 들어 GitHub 로그인 한 경우에 GitHub에서 사용자 정보가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 사용자 정보가 요 객체로 넘어와요. 맵 객체로. 맵 객체로 넘어오니까 그거 그냥 통째로 받아서 여기다가 달아 넣으려고. GitHub host 로그인에 성공하면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GitHub에 넘겨주는데 이 정보 자체가 이런 객체예요. 이걸 받아서 대입을 할 거고, 그래서 생성자도 하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생성자는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온 사용자를 로그인 과정에 필요한 생성자고, 얘는 auth 로그인인 경우에만 생성자. auth 로그인한 경우에는 여기 GitHub이 예를 들어 GitHub auth 로그인한 경우에는 GitHub에서 사용자 정보를 넘겨줘요. 그걸 생성자 파라미터로 받아서 멤버 변수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지. 그리고 이 롤에다가도 이 사람은 오스트 유저다라고 이런 롤도 하나. 오스트로 로그인한 유저하고 그렇지 아이디 비번 치고 로그인한 사용자하고 혹시 구별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없다면 이거 빼도 되지만 구별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얘도 필요 없지만 혹시 구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오스트로 로그인한 사용자다라고 롤을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security config에서 여기 이거 수정. 왜냐면 auth 로그인 성공한 다음에 첫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갈 거고, 회원가입 페이지 액션 URL, 회원가입 페이지의 URL을 저걸로 할 거예요. auth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에는 요 URL로 리다이렉트 되는데, 요 URL이 바로 아까 앞에서 개요에서 설명한 auth 로그인 과정, 그 회원가입 걸 구현할 거예요. auth to sign up이라는 유저 서비스 구현할 거 좀 많은데, 여기 insert auth 로그인한 사용자를 유저 테이블에 등록하는 메소드. 여기도 있었죠. 이건 그냥 우리 사이트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아이디 비번 두 번 다 입력하고 해서 로그인하는 우리 웹사이트에 직접 회원가입한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한 인서트 메소드였다면 auth 로그인 처음 auth 로그인한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한 인서트 메소드. 이게 그 이 토큰이 오스트 오센티케이션 토큰, 이게 바로 오스트 로그인 성공한 때 GitHub 오스트 로그인 성공했을 때 GitHub에서 넘겨주는 게 바로 이 토큰이에요. 여기에 간단한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모델 객체. 회원 가입하면 모델 객체. 뭐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에러 있다면 옵션 스로우 하고, 로그인 네임이 중복되는지 확인해보고, 중복되면 또 역시 익스트 스로우. 그렇지 않다면 등록해야죠. 모델 객체를 엔티티 객체로 이렇게 하고, 이블 true,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오픈 아이디 채워서 그냥 이 오픈 아이디가 이 토큰 GitHub이 넘겨준 이 토큰에 들어있어요. 다른 사용자 정보 플러스 이 auth 아이디까지. auth 아이디로 오픈 아이디 문자열 만들어 가지고 저장.
자, 오픈 아이디 토큰에서 오픈 아이디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토큰에 이게 서비스 제공자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게 깃허브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구글 아니면 카카오 뭐 이런 이 오스트 로그인 서비스 제공자 이름이 문자열로 이렇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오스트 아이디 꺼내는 방법이 꺼낸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해서 프로바이더 이름 문자열 오스트 아이디 이걸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오픈 아이디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오픈 아이디 문자열을 유저 레코드에 오픈 아이디 필드가 셋 해가지고 이건 모델 객체 만들기. 그 오스트 로그인 성공한 경우에 그 회원가입 화면이 뜬다고 그랬죠. 그 회원가입 화면에 비어있는 상태로 회원가입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행하면서 설명하는 게 좀 빠르. 참. 네, 실행을 했고 여기 GitHub 로그인 클릭을 하면 나는 이미 그 GitHub 로그인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오토라이즈 뭐 이런 거 하면 거기서 승인 뭐 이거 누르고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그거 이번에는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회원가입 화면이 뜨죠. 그리고 여기 떴는데 비어있는 상태로 뜬 게 아니라 이메일 주소하고 내 이름이 채워져 있지. 이거 GitHub에서 넘겨준 거예요. GitHub에서 넘겨준 정보를 채워가지고 그런데 뭐 사용자 아이디하고 사용자 유형 이런 건 당연히 GitHub에서 못 넘겨주는 것들은 비어 있죠. 이런 부분만 채워서 학번 뭐 이렇게 추가 정보 채워서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 가입이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토큰 오센티케이션 토큰 오센티케이션 토큰 이게 GitHub이 넘겨준 정보가 여기 토큰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걸 파라미터로 받아서 여기서 이 애트리뷰트를 꺼내고 이 토큰에서 이 애트리뷰트에서 이름 꺼낼 수 있고 이메일 주소 꺼낼 수 있고 보통 이 정도야 사실은. 오스트 로그인을 하면 대단한 사용자 정보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정도만 넘겨줘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이 화면에 사서 사용할 모델 객체 이 모델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름하고 GitHub이 넘겨준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이렇게 미리 채워서 이 모델 객체 가지고 이 화면을 띄우면 처음에 뜰 때부터 아까처럼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가 채워져 있으니까 좀 편하지. 또 타이핑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소셜 로그인을 편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이유죠. 그것저것 입력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도 비밀번호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에이. 설명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 예. 오스 사인업 요거 사인업 요 화면 구현해. 요 URL을 스프링 시큐리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어디다 등록하냐면 스프링 시큐리티에 여기 오스트 로그인 성공하면 요 URL로 넘어가라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요. 오스트 로그인 성공하면 저 URL로 넘어가는데 즉 리다이렉트죠. 저 URL로 리다이렉트 되는데 요 URL로 리다이렉트 되는데 이때
GitHub 로그인 성공하면 GitHub이 요 URL로 리다이렉트 하면서 요 URL에다가 얘를 보내줘요. 토큰을. 호스트 오센티케이션 토큰. 이 토큰 안에 아까 말한 대로 GitHub이 넘겨준 이 토큰 안에 사용자 정보,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 토큰을 받아다가 이 유저 서비스, 방금 봤던 유저 서비스 find by open ID find by open ID 면 토큰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토큰에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아이디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auth ID 꺼내가지고 오픈 아이디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프로바이더, 네이버냐, 뭐 깃허브이냐, 구글이냐, 그 프로바이더 회사 이름 그 뒤에 auth ID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픈 아이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유저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봐. 레코드가 있는지 조회를 했더니 있다. 그러면 이미 지난번에 회원 가입했으니까 레코드가 있는 거죠. 그럼 바로 auth 로그인 절차로 넘어가 버려요. 밑에 있고 요 메소드 가지고 auth 로그인 절차고 그리고는 첫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없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 사이트에 처음으로 auth 로그인 한 거죠. 그러면 회원가입 절차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그 회원가입 화면에서 사용할 모델 객체를 만들어야죠. 근데 비어있는 상태로 모델 객체 만드는 게 아니라 토큰에 들어있는 사용자 정보,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정도는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사용자 정보를 채워서 이 모델 객체를 만들고 이 모델, 이렇게 만든 모델 객체를 뷰한테 넘겨줘야지. 모델 애트리뷰트에 추가해서 뷰에 넘겨주고 뷰 파일의 경로 홈 디렉토리 아래에 이 뷰 파일 이거 경로명 대소문자 틀리면 안 돼요. 대소문자가 틀려 다 서로 달라 불일치해도 404 not found 에러 나면서 못 찾아요. 요거고 겟 매핑 거기 그러면 이게 떠요. 이렇게 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입력하고 이 서밋 버튼 누르면 그 다음에 얘가 포스트 매핑 얘가 호출돼. 폼 밸리데이션 인서트 아까 설명한 거 요거 뭐 에러가 있는지 아이디가 중복되는지 그런 거 없다. 유저 엔터티로 변환해 가지고 추가 정보 채우고 오픈 아이디 만들어서 채우고 저장하죠. 오케이. 네, 저장한 다음에 저장하자마자 또 리턴을 해요. 여기 다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저장하고 나서 바로 그 저장된 엔터티 객체를 저장을 했는데 하자마자 또 리턴을 해요. 왜 리턴하냐면 이렇게 인서트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여기 또 추가로 채워지는데 뭐가 추가로 채워지느냐 아이디가 채워져. 요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는 인서트 될 때 아이디가 부여되죠. 자동으로 부여된 아이디가 인서트 하자마자 이 엔터티의 이 아이디 속성에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인서트 하고 나서 아이디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요 어노테이션이 바로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이거예요. 인서트 하면 여기 아이디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티드 되는데 밸류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티드 그 값 좀 여기다가 채워달라. 언제 인서트를 하자마자.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id 값은 0이야. 왜냐면 여기에 이 모델에 들어있는 값을 채워서 이 엔터티를 만드는데 여기에 id 값은 안 들어있으니까 인티저 id는 안 들어있죠. 인티저 id 값은 0인데 세이브해서 인서트 되자마자 그 id 속성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id 값 채워져요. 그걸 알 수 있게 하려고 리턴에서 이 리턴 받아서 여기로 넘겨요. auth login. 이 엔터티 방금 등록한 엔터티 객체 가지고 로그인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 사이트 로그인 처리, 스프링 시큐리티 로그인 처리. 이거예요. 어떻게 로그인 처리하느냐? My user details에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가 채워질 S가 My user details죠. My user details. 이게 지금 auth 로그인 사용자 정보도 채우려고 이거 추가했죠. 생성자도 추가했고.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에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가 요 객체로 채워야 되는데 마이유저 디테일스 객체를 만들면서 얘기했던 그 토큰에 들어있는 애트리뷰트 값 꺼내서 채워가지고 디테일스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이게 OAuth 오센티케이션 토큰 이렇게 마이유저 디테일스 객체랑 이런 거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채워서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 처리가 돼요. 시큐리티 로그인 처리. 스프링 시큐리티 기능으로 로그인이 되는 거죠. 오케이. 회원가입하면 뷰 없고 이 파일명 대소문자 주의해야 돼요. auth2 이 auth2가 OA를 대문자로 쓸 수도 있고 소문자로 쓸 수 있고 이 부분이 좀 사실 뭐 다른 이름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auth2라는 이름을 쓰긴 했는데 이거 대소문자 불일치 일어나기에 딱 좋은 이름이 auth2지. 어떤 경우는 이 첫 글자로 소문자로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대문자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서 이거 구현할 때 OA 이거 대문자 소문자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어디는 대문자고 어디는 소문자고 이거 참 심코 하다가 대소문자 불일치해라가 딱 좋은 낙이 딱 좋은 예인 것 같아. 오케이. 사용하면 더 로그인 버튼 누르면 여기 뜨고 여기 사용자 정보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 회원가입이 돼요. 탭에서 넘어온 이름으로 회원가입 됐어요. 그래서 DB 들어가서 유저 테이블 조회해 보면 레코드가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자 유저 테이블의 제일 마지막에
탭의 제일 마지막에 2015-1409로 내가 가입했고, 비밀번호는 입력 안 했으니까 널이고, 이름은 GitHub에서 넘겨온 영어 이름 그대로. 여기 오픈 아이디 붙여가지고, 이게 GitHub에서 넘겨준 내 auth to 아이디. 여기까지. 뭐 어렵다면 어렵고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그래요. 여기까지 한번 잘 성공해 보세요. 그다음에 구글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이런 거 다음 주에